안녕하세요. 스텔라의 트리하우스 스텔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모두들 잘 계셨나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재취업,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시작한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회사가 한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인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고요.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남편도 웬만하면 회사를 옮겨라. 저도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아니면 뭐 계획이 없이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편하게 그냥 쉬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3개월 안에 구했어요. 그렇게 옮겼던 회사가 뉴욕에 브로드웨이 관련된 머천다이즈를 취급하는 회사였어요. 지금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 제 일을 그만두면서 3년 넘게 집에서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2살 반쯤 되면서부터 이제 열심히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6개월 안에 이제 취직을 바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자신감. 굉장히 김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아이를 보고 혹은 주부로 지내다가 막상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나를 뽑아줄까?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일 텐데 굳이 나를 뽑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투정하는 글도 좀 올려보고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할 수 있다. 굉장히 흔한 말이죠. 근데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일을 구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봐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취업할 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알아봐주는 회사가 꼭 있고, 나와 잘 맞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지원하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할 때 분명히 내가 들어갈 곳이 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감. 내가 들어갈 회사는 있다. 나를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다. 지금 시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되신 분들도 많고 사실상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프리즈된 경우도 많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 시기가 좀 지나가면 다시 또 사람도 뽑고 할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빠질 수 없는 영어. 영어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무리 있어도 말을 못하면 내 자신감을 보여줄 방법이 없죠. 바디랭귀지로 인터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생활 영어가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취업 영어나 뭐 인터뷰 영어 이런 거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스스로 대한 믿음이 또 많이 무너지는 시기였죠.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공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영어, 그 다음에 인터뷰 영어. 혹은 레주메 영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기본적인 영어는 미국에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영어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하지 않은 이상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그리고 자기의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닌 언어는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못 쓰게 되고. 그래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시고 싶은 경우라면 이런 그냥 기본적인 영어 공부, 매일 10분, 30분이라도 그저 꾸준히 하는 영어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주메이나 인터뷰 볼 때 쓸만한 영어들. 자, 레주메이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자신이 가고자 하는 회사의 포지션의 디스크립션을 다 뒤지세요. 그러니까 꼭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회사에 그런 비슷한 포지션의 디스크립션을 다 뒤져서 거기 디스크립션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키워드들, 거기서 쓰는 표현들을 가져와서 레주메이에 쓰세요. 조금씩은 다 바꿔서 쓰시되 그런 키워드들이나 좋은 표현들은 가지고 와서 쓰시는 거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단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인데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는 단어도 비슷비슷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력서에서 나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단순하고 단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른 표현들, 키워드들을 조금씩 바꿔서 눈에 띄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는 구글에서 인터뷰 질문들 보시면 1번부터 100까지 막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무식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 무식하다고 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 인터뷰 영어 준비는 구글에서 인터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구글에 다 찾아보면 있잖아요. 가장 흔한 질문들 직접 이제 자기 대답을 다 적으시고 교정을 받으시고 그거를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글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교정 받으셔야 되죠. 녹음도 해야 되죠. 이 녹음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쭉 읽으려고 하면 좀 틀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녹음을 할 때 저는 최대한 틀린 말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읽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시고 녹음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한 녹음을 이제 직접 들으시는 거죠. 그 녹음을 들으시면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녹음을 계속 듣다 보면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버지니아에서 정부 기관에 인터뷰를 보러 갈 때 뉴저지에 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인터뷰를 보는 게 자동차로 5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갔어야 됐거든요. 5시간 운전을 하는 내내 제가 인터뷰 준비한 그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진짜 인터뷰에서 떨고 막 말도 엄청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힌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외우니까 내가 아는 질문을 물어봤을 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와서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잘 되겠구나 좀 이런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오늘 얘기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어 공부,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거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본적인 거라 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이 두 가지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